네. 또 엇박자.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또 이번 주에 논란이 됐어요. 또.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보면 이제 그 전술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문정인 이제 외교 특보에 대한 그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송영무 장관 좀 입만 열면 이게 뭔가 이제 사고가 터진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송영무 장관의 저는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틀린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과연 송영무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도 있고 또 뭐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한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외교안보 부서와 이 외교안보 팀 내에서 이게 지금 서로 엇박자가 너무 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송영무 장관의 발언 자체가 문제보다는 오히려 서로 안 맞는 이런 것들. 그리고 왜 통일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또 전략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이는 모르겠지만 이건 역할 분담 같지가 않고 오히려 서로 어긋나는 이야기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참 다행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던 그런 상황을 보고는 참 다행이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는 해상 봉쇄와 어떤 해상 차단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두 개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네. 해상 봉쇄라는 것은 예전부터 19세기, 20세기에 네이벌 블로케이드라고 해서 전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적성국으로부터 들어가는 배와 나오는 배를 모두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하는 군사적 수단인 거고요. 지금 차단 작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미국 틸러슨 장관이나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인터딕션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인스펙션. 뭐냐면은 그것은 PSI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서 대상하고 하고 있는 거래를 그런 물자를 이렇게 임의로 검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차단 작전. 그래서 인터딕션이란 말을 쓴 건데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해서 해상 봉쇄로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해상 봉쇄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셨으면은 해상 봉쇄는 아니고 이것은 해상 차단 작전이고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참여하기로 했던 PSI 그러니까 비확산 방지 구상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2375호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국적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강제 조항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100점짜리 답안인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차단 작전과 해상 봉쇄.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쪽하고 뭐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상 봉쇄는 그게 아닌데 장관이 잘못 이야기한 거다 이러면서 말이 서로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조금 더 정확한 용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 국방위만 열리면 좀 진풍경이 열리는 게요. 오히려 야당 의원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지금 뻘뻘 땀을 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안이 요청이 오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용어를 헷갈린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범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완전히 착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봉쇄를 차단 작전과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요구도 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해상 봉쇄란 건. 그러니까 네이벌 블로케이드란 말은 올 수가 있는 요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조금 착각하셔가지고 차단 작전과 혼선을 갖고 답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차단 작전 정도는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2009년부터 해서 2010년에는 남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했어요. PSI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거로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 뭐 해상 봉쇄 뭐 신문의 일면에 계속 기사도 나왔고 저도 뭐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국방부 장관이 저 개념을 헷갈렸다? 이거 아마추어리즘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개념이 헷갈렸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네. 국방부 장관인데 일반인들도 사실 해상 봉쇄, 해상 차단이면 대충 어렴풋 개념을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국회에서 저렇게 질의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텐데 저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청와대의 얘기와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헷갈렸다고 해도 문제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제고 지금 현재 이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이른바 메시지 혼선 이 부분은 저는 뭔가 청와대가 정말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해서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는가 필요하면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서는 이 상황 자체가 워낙 엄중한 상황인데 그 다른 엇박자가 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물론 이렇게 회의할 때야 뭐 서로 엇박자가 나서 다른 의견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외부적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과정에서는 네. 어느 정도 좀 조율된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송영무 장관을 중심으로 계속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 부분은 상당히 네. 좀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상봉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술핵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설화가 있었는데 어제 또 설화가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는 예, 거잖아요.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핵이란 말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제 타격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경대수 의원님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 같습니다. 분명히 네. 지난번에 부인했잖아요. 전술핵 논의 아니다. 네.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했는데 어제 또 얘기했어요. 경대수 의원님이 얘기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야당 의원이랑. 네. 저건 또 뭡니까? 진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꾸 이제 지금 엇박자 하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라인 뭐 외교부 장관이 뭐 저런 얘기 비슷한 걸 또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송영무 장관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엇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개인적으로 뭔가 튀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거 같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달에도 이 전술핵 무기 재배치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나중에 또 말을 바꿨고요. 이번에도 또 비슷한 선상에서 경대수 의원이 지금 우리가 핵을 무장하게 될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선제 타격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나하고 지향점이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우리 핵 갖겠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발화가 잘 될 수 있고 예민한 문제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와 조율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하거나 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송영무 장관의 책임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레드라인 자승자박. 자, 레드라인.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문재인 대통령, 결국 최근에 했던 화성 15형을 두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급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뭐 홍길동이가 이야기했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라인을 밟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뭔가 전투와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만 넘으면 이때부터 끝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설정한 게 레드라인인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의 어떤 실전 배치 그다음에 이제 ICBM의 뭐 개발이라든지 이걸 이제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태가 ICBM이 맞다라고 한다면 핵미사일을 장착한 미사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하는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압박밖에 없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화성 15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해서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우리 정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급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ICBM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네. 재진입 기술도 아직 확인 안 됐고 뭐도 확인 안 됐고 뭐도 확인 안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확인되기 힘듭니다. 왜냐? 모든 게 확인되려면 진짜 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지만 쏴서 터져야지 진짜 확인됐네. 그렇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ICBM급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너무나 청와대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설정한 걸 안 넘기 위해서 네. 정말 홍길동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청와대도 두고두고 이때의 발언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발언을 했었죠.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 발언이었죠. 결국 레드라인이 뭡니까? 외교적인 대응과, 자, 이제 외교적 대응은 실패했으니까 군사적 대응으로 넘어가자. 그게 바로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건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생각한 레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 아니었던 거로 그때도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네네.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저때 생각한 거는 무엇일까? 일단 지금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 기준의 레드라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한쪽에서는 압박, 한쪽에서는 대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실전 배치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압박으로밖에만 안 간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에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 또는 임박한 위협이 있어야지 레드라인이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드라인이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공격하겠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레드라인, 말씀하신 군사적 차원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을 때이고요. 저 이야기는 다른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살짝 설명은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ICBM급. 저거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ICBM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제가 나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네. 완성되기 전까지는 급으로 부르자는 내부 무슨 공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게 미국하고 차이가 나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니까 그럼 설명을 해야죠. 북한이 재진입 기술까지 증명한 다음부터 우리는 ICBM으로 부르고 그 전에는 ICBM급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도 사실 틀린 게 없어요. 미국도 성공한 ICBM 테스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설명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또는 시청자들로부터 계속 오해가 확산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청와대가 어제 이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와서 기자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1차적으로 대화해서 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좀 자조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 멘트였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런 무력감을 여러 번 토로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북미 간에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반도 운전자로는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줬던 단어가 그 대화가 아니었나. 네, 말이 뼈저리다 아니었나. 그랬어요.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북과 대화를 하면서 북의 긴장관계 또 남북 간의 긴장관계도 좀 그 완화시키고 또 평화체제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 구상을 하고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은 미국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보장받고 뭐 일종의 이제 핵이라고 하는 수단이나 ICBM을 만드는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만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될 상대방은 미국과 대화해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자꾸 나가질 못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한계를 절감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얼마 전에 한중일 방문에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만 해도 국빈 방문이었고요. 네. 그런데요, 최근에 좀 저희가 듣기에 언짢은 이야기를 해서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One of them has a cash flow that they say is unsustainable. It's so large. Think of that. How would you like to have an unsustainable cash flow? They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ir money.
and we defend them. And when I was in Asia, I spoke to a couple of the countries about it, and they looked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Mm-hmm. That means they know they're getting away with murder, and they got to start helping us out. 네, 어떤 아시아 국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몸짓까지 했잖아요. 네. 저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30일 날 미주리주에서 한 그 선거 어떤 홍보 유세, 세금 홍보 유세에 가서 이제 저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그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름을 딱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했을 때 그 정상들이 이런 표정을 지었다 하면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액션을 취했거든요.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정상회담아 아시아 정상들을 좀 비꼬는 거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다 방위비 분담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이미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그 실상과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니와 또 다른 나라 정상과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희화화해서 표현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또 계속 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우리가 송영무 장관 얘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자기 점수를 스스로 까먹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세금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왔다. 두 번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하고 정치적으로 존경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네.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도 존경받기 어렵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점잖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국민 감정은 좀 상한 게 네. 사실일 것 같습니다. 북한 역시 우리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소정섭 국장 그리고 신범철 교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0세기에 네. 네이벌 블로케이드라고 해서 전쟁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적성국으로부터 들어가는 배와 나오는 배를 모두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박하는 군사적 수단인 거고요. 네. 지금 차단 작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미국 틸러슨 장관이나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인터딕션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인스펙션. 뭐냐면은 그것은 PSI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서 대상학으로 하고 있는 거래를 그런 물자를 이렇게 임의로 검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차단 작전. 그래서 인터딕션이란 말을 쓴 건데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해서 해상 봉쇄로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해상 봉쇄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셨으면은 해상 봉쇄는 아니고 이것은 해상 차단 작전이고,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참여하기로 했던 PSI, 그러니까 비확산 방지 구상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2375호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국적국의 동의를 받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강제 조항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100점짜리 답안인데 네.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차단 작전과 해상 봉쇄.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쪽하고 뭐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네.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상 봉쇄는 그게 아닌데 네. 장관이 잘못 이야기한 거다 이러면서 말이 서로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조금 더 정확한 용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제 타격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경대수 의원님이 가는 방향과 지향점이 저 같습니다. 분명히 네. 지난번에 부인했잖아요. 전술핵 논의 아니다. 네.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했는데 어제 또 얘기했어요. 경대수 의원님이 얘기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야당 의원이랑. 네. 저건 또 뭡니까? 진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꾸 이제 지금 엇박자 하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라인, 뭐 외교부 장관이 뭐 저런 얘기 비슷한 걸 또 했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송영무 장관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엇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개인적으로 뭔가 튀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거 같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달에도 이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나중에 또 말을 바꿨고요. 이번에도 또 비슷한 선상에서 경대수 의원이 지금 우리가 핵을 무장하게 될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선제 타격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나하고 지향점이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우리 핵 갖겠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발화가 잘 될 수 있고 예민한 문제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은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 국방위만 열리면 좀 진풍경이 열리는 게요. 오히려 야당 의원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지금 뻘뻘 땀을 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됐다. 사안이 요청이 오게 되면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용어를 헷갈린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범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완전히 착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상 봉쇄를 네. 차단 작전과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요구도 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해상 봉쇄란 건. 그러니까 네이벌 블로케이드란 말은 올 수가 있는 요청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께서 조금 착각하셔가지고 차단 작전과 혼선을 갖고 답변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차단 작전 정도는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2009년부터 해서 2010년에는 남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했어요. PSI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거로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사실 뭐 해상 봉쇄 뭐 신문에 네. 또 엇박자.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또 이번 주에 논란이 됐어요. 또. 지금 어떤 네.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보면 이제 그 전술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문정인 이제 외교 특보에 대한 그 뭐 비판이라든지 네.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송영무 장관 좀 입만 열면 이게 뭔가 이제 사고가 터진다라고 이제 그런 네.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송영무 장관의 저는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네.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틀린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과연 송영무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도 있고 또 뭐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한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외교안보 부서와 이 외교안보 팀 내에서 이게 지금 서로 엇박자가 너무 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송영무 장관의 발언 자체가 문제보다는 오히려 서로 안 맞는 이런 것들. 그리고 왜 통일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또 전략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이는 모르겠지만 이건 역할 분담 같지가 않고 오히려 서로 어긋나는 이야기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참 다행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던 그런 상황을 보고는 참 다행이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는 해상 봉쇄와 어떤 해상 차단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 두 개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네. 해상 봉쇄라는 것은 예전부터 19세기 20 시면에 계속 기사도 나왔고 저도 뭐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국방부 장관이 저 개념을 헷갈렸다? 이거 아마추어리즘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개념이 헷갈렸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네. 국방부 장관인데 일반인들도 사실 해상 봉쇄, 해상 차단이면 대충 어렴풋 개념을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국회에서 저렇게 질의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텐데 저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청와대의 얘기와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헷갈렸다고 해도 문제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제고 지금 현재 이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이른바 메시지 혼선 이 부분은 저는 뭔가 청와대가 정말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해서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는가 필요하면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서는 이 상황 자체가 워낙 엄중한 상황인데 그 다른 엇박자가 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물론 이렇게 회의할 때야 뭐 서로 엇박자가 나서 다른 의견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외부적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된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송영무 장관을 중심으로 계속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는 부분은 상당히 네. 좀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상 봉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술핵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설화가 있었는데 어제 또 설화가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걱정하시는 예, 거잖아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핵이란 말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이 우리